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독해진 수학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시 우리는 함수를 도입해서 등비수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떤 함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진 수학 시작합니다. 자, 등비수열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등비수열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첫째 항을 1로 두죠. 그리고 공비를 3으로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몇인가요? 3이겠죠. 1대 3이니까요.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3대 9여서 세 번째 항은 9인데요. 첫째 항부터 생각해 보시면 1 곱하기 3에서 3,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을 곱해서 9가 되죠. 즉 1에서 3을 두 번 곱하게 되는 겁니다. 등차수열과 비슷하게 칸수를 생각하셔야 되고 대신 이번에는 곱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1에서 3을 3번 곱하게 되겠죠. 역시 눈치채셨나요? n번째 항은 몇 번 건너가야 될까요? 역시 n-1번째를 건너가야 됩니다. 따라서 공비가 n-1번 곱해질 거고요. 우리는 여러 번 곱하는 걸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으니까 공비 3의 n-1의 제곱이 되겠죠. 일반항은 1 곱하기 3의 n-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등차수열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 비슷할 겁니다. 역시 여기도 칸수가 중요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더했던 것을 이번에는 곱합니다. 따라서 문자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첫째 항을 A라 두고 공비를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1제곱이 되겠죠. 세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져 있을 때 A 곱하기 R의 n-1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건너간 칸수를 셀 때 그 칸수는 결국 공비에 몇 번 제곱을 했는지가 결정이 될 거고, 첫째 항에서 시작했으니까 A1 곱하기라고 했지만 다른 항에서 곱한다면 달라지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함수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함수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모양이 그려질지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했으니까 1,1, 두 번째 항은 3이었으니까 2,3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3,9가 되겠죠. 역시 네 번째 항은 4,27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어떤 모양이 보이나요? 사실 직선처럼 이렇게 직관적인 모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추측해보면 이것은 지수함수 모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등비수열을 그래프 위에 점을 찍어 나가 보니까 우리가 조금 편하게 알고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의 위에 점을 찍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결국 우리는 A1 곱하기 R의 n-1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n번째 항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비교하면서 다음 차례는 무엇인가요? 역시 등차수열에선 등차중항을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중항을 배우려고 합니다. 등비중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의미가 등비중항의 의미에 따라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등비중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해진 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